느낌이 우리가 이거 1,000원 줄 테니까 빵도 사 먹고 뭐 우유도 사 먹은 다음에 500원 남겨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주질 말든가. 막 정책이 생생된다는 느낌. 저도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최소 월 줄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국가가 임신장려 정책에 주면 애를 낳죠. 자기가 먹을 밥 숟가락 들고 나온다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임신, 출산, 육아란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모든 희생과 고통을 진짜 축소시키고 감추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아기가 혼자 커요? 절대 혼자 크지 못하는데 미생물도 아니고 심지어 유산균도 저기 우유가 있어야 크는데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저 옆집 애들처럼 커나가는데도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단순히 뭐 크면 알아서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중간 과정을 모두 다 생략한 얘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 동생이 출산 앞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동생 얘기 나면 어머님이 봐주신다지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희 엄마도 아직도 일하시고 계셔가지고 못 봐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스럽게 여성의 또 다른 여성, 딸의 엄마가 딸의 육아 노동을 함께 나누어서 분담할 것이라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여성의 희생인데 이거를 가지고 알아서 큰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에는 상관없다는 그런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 애 다 키워놓고 다시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가 좀 더 컸을 때까지 기다리면 한 8, 9년을 그렇게 경력 단절로 있다가 다시 이 업계에 와서 내가 과연 이 트렌드를 이해해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못 그럴 것 같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못 쏟을 것 같고 그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여성 PD로 살아오면서 제 윗선배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이 일을 지속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돌아온 분을 한 명도 못 봤고요. 일단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다시 복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처럼 일하지 못하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여겨주지도 않고요. 이분은 반쪽짜리 인력이다. 라는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못 맡는 게 사실 진짜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상황을 만든 거가 아니고 이 구조가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고 제가 비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결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결정이기도 하거든요.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초에 맡게 됐는데 제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이거를 해야 되니까 임신을 못 하겠네? 임신 계획을 못 세우겠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지나가는 말처럼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의 개인적 임신 계획을 왜 너님이 세우십니까? 라고 다시 만난 다음에 물어보고 싶어요. 너가 임신하고 하면은 힘들 거니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네가 이제 잘 조절해서 해라 라는 의미로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사생활 침해적인 말들이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성에게. 근데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그 단계가 임신. 그래서 그 여성은 중요한 일은 이제 앞으로는 못 맡겠구나 라는 게 깔려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당연히 여성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임신을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여기서 배제되고 싶지 않으니까 동등한 인력으로 취급받고 싶으니까 나 임신했다고 나 배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그러다가 이제 임신 초기에 유산을 많이 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지인이 있던 회사에 이제 갓 결혼한 여성분이 있는데 해외 출장을 몇 주일 정도 갔다 와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그 기간에 임신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못 가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여성 직원 앞에서 나는 임신한 여자 데리고 일할 생각이 없다. 나는 1년 동안 대체 인력을 쓸 생각이 없고 그 여자 직원은 그걸 듣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회사를 가족처럼 여겼는데. 실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더 드러내놓고 얘기하게 되고, 규모가 큰 회사는 이제 한직으로 돌린다던가 절대로 승진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낸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비출산을 장려하는 예, 사회 장려하는 문화가 된 사회 거죠? 문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출산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예. 제가 페미니즘 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을 하는데 10명 중에 임신 출산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 흔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휴가 못 주니까 그냥 그만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곳도 계시고, 원래 사무직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현장직 같은 걸 발령을 해가지고 임신한 사람인데 하루 종일 서 있는 일로 발령을 보내니까 뭐 그만두란 얘기죠. 뭐 그런 권고사직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고, 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든지 너무 다양한 게 부당함을 당하게 되니까. 출산 휴가를 가고 나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싫은 거죠.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구조적으로. 네. 저 역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 명의 인력이 빠졌을 때 회사의 그 부담감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임신 출산 말고도 내 일이 펑크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뭐 육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리를 비면은 회사 사장님들은 누군가를 새로 고용해서 그 자리에 대체 인력을 넣을 생각도 없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냥 갈아 넣으려고만 하니까 당연히 옆 직원 사람은 뭐야 막 이런 얘기가 하는 거고. 근데 한국 사회는 막 뭐 나아야 뭐 국력이 강해진다 뭐 이러면서 정작 실제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 딸랑 쥐어주면서 이 돈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뭐 일단 낳아놓으면 너가 알아서 길러, 혹시 애가 아파도 내 잘못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약간 이런 식의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아기가 막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가짓수들을 다 하나의 길로만 가, 이게 가장 정상이니까, 이런 식으로만 너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개인이 갖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하면서 돈을 많이 쓴다는데 국가가 임신 장려 정책에 실제로 1억 원을 줄 만큼 돈을 썼더라고요. 1억 원을 주면 애를 낳죠. 그렇잖아요. 사실 되게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다고 하면 저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 베이비시터 고용하고 육아, 분유, 뭐 유아용품 이런 거 이제 다 하면은 한 달에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주면은 정말 부담 없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마들의 모임에서 나는 지금 한 달 4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400만 원어치의 일을 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400만 원어치 일을 한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가. 실제 그 돈을 그럼 기르는 와이프한테 주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니애 네가 기르는 건 내가 왜 돈 줘? 약간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부터가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애가 나만의 애가 아닌데. 처음에 임신했을 때 고운만 카드 해가지고 발급받는데 느낌이 우리가 이거 1,000원 줄 테니까 빵도 사 먹고 우유도 사 먹은 다음에 500원 남겨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 초음파하고 그냥 병원 딱 가고 한데도 몇 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질 말든가. 그 정책이 생생된다는 느낌. 심지어 그 카드가 안 되는 산부인과도 많았어. 진짜요? 네. 산부인과인데 출산은 안 하는. 그러니까 검사만 할 수 있는 산부인과. 그 당시에는 그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사람은 애를 몇 년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부는 고작 몇 주 책임져주고 몇 주 사람 보내주는 거로 해서 워킹맘을 위한 제도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노동을 그냥 가정에다가 무상으로 갈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아무 데도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걸 보상하라고 하면 네가 좋아서 애 키우는 걸 왜 보상했는데 애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지 육아는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최소 월 200씩은 줄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애 한 명을 키울 때에도 엄마든 아빠든 일을 그만두고 육아만 해도 가정이 굴러가고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됐을 때 가능한 거죠. 저는 비출산을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 자유를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북유럽에서 어떻게 이 육아 정책을 하고 있는가를 최근에 좀 봤던 적이 있는데, 일단 아이를 낳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는 새로운 노동 인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을 때 나오는 뭐 금전적인 혜택뿐만이 아니고
집에 이제 출장을 나와가지고 육아하는 방법 교육도 시켜주고 베이비시터 같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학교에 대한 뭐 교육도 당연히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이러니까 부모는 일단 낳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그러니까 되게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북유럽 사례를 봤을 때 거기서 추구하는 가장 큰 것은 아이가 자람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덜 받게 하자는 거거든요. 부모가 사실 바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학대할 수도 있고 사실 불화가 있던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던 혹은 돈을 못 번 어떻든 간에 아이들은 최소한 인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런 인력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으로 인해서 부모의 영향을 덜 받도록 아이가 나라가 그 안전망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아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환경 그리고 가치관에 의해 길러지지 않고 아이가 인간답게 대접받으면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필요한 것.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할 때 정말 육아 전문가,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키워서 사회에서 그 사람을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애를 맡게 해서 인력을 키우는 일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전문 직종으로서 이 사람이 기른 애들이 엄마가 기른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끔 해줘야 뭐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북유럽이 그런 식의 제도를 갖고 있다니까 되게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저의 조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안전망을 갖추는 게 사회적으로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제 피부에 가장 와닿는 문제는 임신 출산의 과정을 겪고 육아를 하더라도 경력 단절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경력 단절이 돼가면서까지 육아를 선택하는 그 현실이 저는 너무 슬프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게 흘러가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탄력근무제를 선택해도 회사의 눈총을 받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력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 강력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제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살기 좋은 사회, 모두가 아이를 환영하고 아이를 부담 없이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엑스트라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유아 대상 서비스를 하니까 아이도 없는데 왜 이런 거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오히려 저는 제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육자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세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 내가 직접 양육을 하겠다라는 것과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말에 너무 동의를 하는데 사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에만 집중하는 게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지? 라는 걸 더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좋은 제도, 좋은 문화가 되는 거에 기여를 한다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좀 더 자랐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가까이에서는 제가 좀 더 좋은 큰엄마, 고모, 제3자 입장으로서 그 아이가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좀 고모, 큰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 그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친구들하고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이 세상이 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출산 부부도 둘 사이에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둘이서. 거창하게 어떻게 살고 뭐 알고가 아니라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남들이 참견 안 했으면 좋겠어. 명절이 너무 이상한 게 명절 전후 되게 싸우는데 그 명절 당일은 너무 화목한 것처럼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롤플레이잖아. 다 같이. 근데 관객은 조상님이야. 돌아가셨어.
입상 레이아웃 깨는데 2년이 걸렸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명절의 풍경을 만들려면 20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저도 저의 시어머니한테 저는 손님이라고 저는 손님이에요.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명절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으로는 이번 명절도 함께해요.